안녕하세요. 유부장의 친절한 증시 이슈 분석입니다. 최근 중국 증시가 단기 반등 이후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상해 종합지수는 장중 2700포인트를 하향 돌파했고 홍콩 H지수는 5000포인트를 하회한 이후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관련 각종 리스크에 국내 경제와 산업이 크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 경제와 증시는 매우 중요한데요. 중국 증시 하락 관련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에서는 2월 5일부터 지급 준비율을 0.5% 낮추는 나름 서프라이즈한 부양책을 1월 말에 발표했습니다. 지급 준비율 0.5% 인하는 2021년 12월 이후 2년 만에 최대 폭의 인하 규모로 중국 인민은행 총재는 1조 위안에 달하는 자금이 시장에 풀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중국에서 약 2조 위안의 증시 안정기금 투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에서 최초로 보도를 했는데요. 이런 부양책 발표로 중국 증시는 급반등이 나오면서 전 그래도 중국 증시가 바닥은 잡는 건가라는 기대를 살짝 했었는데 이후에 다시 전저점까지 하락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리스크는 코로나 팬데믹 시기 2021년에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와 지난해 비구이 위안까지 디폴트에 빠지게 되면서 현실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의 위기는 쉽게 말해서 주택을 지어도 팔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국 전역에 약 3천만 채에서 1억 채의 미분양 주택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지방정부의 부채는 증가했고 추가로 부족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이 특수법인인 지방정부융자기구 LGFV를 통해 자금을 끌어왔습니다. 중국의 총 부채 비율은 287.8%로 사상 최고치 수준인데요. 문제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추산한 중국의 그림자 금융 규모가 7조에서 11조 달러로 1경 이상을 추산을 하고 있고 골드만삭스는 23조 달러, 약 3경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국 지방정부는 채권 발행, 즉 빚을 내서 빚을 갚는 데에도 버거운 상황입니다. 중국이 과거 2008년 리먼 브라더스 파산으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 때 4조 위안을 쏟아부어 이 대규모 주택사업과 낙후된 농촌개발, 그리고 사회 간접자본 SOC 확충으로 경기를 이끌었는데요. 이때 부동산 개발 등 건설 산업에 올인하는 전략을 취한 정책이 십수년이 흐른 지금 부메랑이 되어 중국 경제를 침체에 빠지게 했다는 판단을 하면서 중국이 최근 대규모 부양책을 안 쓰는 게 아니라 못 쓰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부동산 관련 지표들의 부진한 흐름이 장기화되고 있어 이 중국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리스크로 확대되며 공포를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각한 것은 부동산 경기뿐만 아니라 코로나 팬데믹 이후 디플레이션 리스크, 인구 고령화와 사상 최대의 청년 실업률 등 이 중국 경기의 불안은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이런 경제 리스크 개선을 위해서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도 중요한데 이 부분 역시 답보 상태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으로 시작된 패권 전쟁은 현재 반도체를 중심으로 첨단 기술을 둘러싼 갈등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 공화당 유력 대선 주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을 하게 되면 중국에 60%가 넘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언급해 중국 증시에 관련 우려가 반영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현재도 미중 갈등은 지속되고 있고 11월 5일에 있을 이 미국 대선을 전망하기는 이른 시점이지만 최근 가상 대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현 대통령을 앞서는 결과가 나오면서 중국 증시 투자 심리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는 수급 이슈로 중국판 ELS 파생 상품인 스노우볼 상품의
대규모 청산 매물 출회도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2022년 초부터 중국 내 증권사에서 판매가 확대가 됐고 2년 만기 상품 비중이 높은데 중국 증시 약세 지속으로 인해서 낙인 구간을 터치하는 상품들이 발생하면서 최근에 관련 물량 청산으로 이 수급상 부담을 주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국 증권사들이 추산한 스노우볼 판매 규모는 약 2천억 위안 수준으로 관련 물량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발표되는 부양책으로는 중국 경기 둔화를 회복하기에는 회의적인 상황으로 소비 부양을 위한 더욱 적극적인 부양책이 필요한데 지난 1월 15일 중국이 정책금리를 동결하면서 리창 총리는 단기적인 성장 회복을 위해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쓸 생각은 없다고 발언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현재 소비 부양보다는 첨단 제조업과 고부가가치 사업, 즉 AI, 바이오, 우주, 생명과학 등 신산업을 육성해 중국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만 강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결국 중국 경기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공격적인 대규모 부양책이 필수이기 때문에 천수답처럼 중국의 대규모 부양을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3월 5일에 예정된 양회에서 경기 대응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예상을 뛰어넘는 대규모 부양책을 발표할 가능성은 높지 않고 이 중국 내에서도 경제 회복보다는 정치적 통제 강화에 우선순위를 두고 정책을 설계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국 증시가 역사적인 밸류에이션 하단에 도달한 상황에서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낮기 때문에 바닥잡기 측면에서는 이 정책 이벤트를 전후로 디플레이션의 대처 방안 발표에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부진한 흐름이 지속되는 중국 증시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도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실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